네, 오늘 세미나에서는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네, 바로 왜 일을 하는가라는 책입니다. 책은 제가 이제 전 직장에서 퇴사를 할 때 이제 그때 선물 받았던 책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한층 읽으면서 이 책에는 뭔가 계속 손이 가지 않더라고요. 다가 요새 좀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서 책이 생각이 나서 네, 보내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얻어가는 게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공유를 하게 되었고요. 책은 일본의 이나마무리 가즈오라는 기업가가 쓴 책이에요. 네, 이게 자신 직장인일 때 또 창업을 해서 경험을 하던 중에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직장인들에게 조언한 책인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좀 왜 일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책 내용 중에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이건 아닌데 싶은 부분도 좀 있었어요. 말 그대로 꼰대스러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제가 세미나 준비하려고 이 책을 읽는데 그냥 주제를 바꿀까 하는 생각도 계속 들었어요. 네, 그래도 읽다 보니까 얻어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미나 듣고 나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 책에서 왜 일하는가를 다루는 파트입니다. 타자는 이게 일을 하는 게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내면을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네, 타자에 따르면 남태평양의 어느 부족은 열심히 일하는 게 곧 삶의 미덕이고 또 열심히 일하면은 마음도 성장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일을 하는 게 이제 마음을 연마하고 인격을 높이는 과정을 보았고 성과가 좋으면 인격도 좋은 것이라고 봤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면은 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극복하면서 내면을 성장시키는 것으로 본 것 같아요. 벌써부터 좀 꼰대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참고 좀만 들어주시면 뒤에는 좀 더 와닿는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신이 손을 내밀어 줄 때까지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제 저자가 신이라는 표현을 종종 쓰는데 이 저자는 이걸 그 좀 비유적인 표현을 쓴 것 같아요. 네, 대신 종교가 있으시면은 좀 자신에 맞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자가 다짐이 처한 환경의 불평이보다 이를 받아들이고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반드시 보답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네, 저자가 처음 직장에 다닐 때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들었다는데 그때 그런 경험이 오히려 나중에 성공의 토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저자가 세운 기업이 지금 굉장히 큰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일반 직장인일 때의 경험이 그런 회사를 경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저자는 이제 불교의 삼독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말 그대로 세 가지 독을 의미합니다. 이제 욕망, 분노, 어리석음 이 세 가지가 인간을 잘못된 행동으로 이끄는 해악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이걸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석가모니가 이제 6가지 수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중 정진이 이걸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꾸준히 노력한 자세가 인격 연마를 위한 수행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개인적인 일로 감정이 많이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계속 속으로 사귀다가 그냥 일이나 집중하자 하고 일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감정이 추스러들더라고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감정을 추스르는 것도 있긴 한데 이제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이제 마음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일을 사랑하는가라는 파트입니다. 네,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좋아하는 일을 처음부터 선택해서 이제 평생 직업으로 삼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네, 제 학교 친구들도 이제 제가 컴공과를 나왔는데 제 학교 친구들도 이제 컴공과에 꼭 오고 싶어 했던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대부분은 성적에 맞춰 갔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다들 잘 적응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을 좀 여기저기서 많이 들은 기억이 있는데 저자의 표현으로는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건 손에 잡히지 않는 파란새를 쫓아다니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대신 지금 눈앞에 놓인 일부터 좋아하려고 노력한 자세가 훨씬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자는 좀 이상적인 것보다 현실적인 면을 중요시하는 것 같았어요. 좋아하는 일을 찾으려고 이것저것 건드려보는 것보단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에 조금 공감을 한 게 제가 처음 일을 할 때 개발 일을 했다가 완전히 다른 분야로 갔다가 다시 개발을 한 케이스인데 사실 저도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저한테 딱 맞는 일인지 확신이 서지가 않아요. 그래도 나름 일을 하면서 재미를 찾고 있고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를 좀 바꿔보다 보니까 저한테 완벽하게 맞는 일은 찾기 힘들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다면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그 작은 일에도 크게 감동하라고 이제 저자가 얘기를 하는데요. 힘든 일만 계속해서는 그 일을 이제 오래 할 수가 없겠죠. 네, 그 속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어야 일을 오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기쁨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양식으로 삼아서 더욱 열심히 일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다시 재미를 찾는 선순환을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자는 스스로를 태우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네, 일을 끝까지 해내려면 끝까지 스스로 불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고 또 왜 그 일을 하는지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사람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냥 놔둬도 스스로 불타오르는 자연성, 또 자연성인 사람이 다가갔을 때 같이 타오를 수 있는 가연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오르는 것을 아예 거부하고 오히려 주변 사람의 열기도 빼앗아버리는 불연성, 이제 세 가지 부류를 이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연성이 되는 것보다는 이제 불연성이 되지 않기를 좀 강조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런 사람들은 해야 하는 일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든 자기와 상관없는 일하고 빠져나가려 하고 또 주변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저는 당장 생각나는 사람은 없는데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겪은 사람 중에 아마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자가 이런 사람을 정말 싫어한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협업을 할 때 방해되니까 이제 저자는 이런 사람은 이제 조직에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뭐 생각나는 사람 있으시다면 좀 반면 교사로 한번 상황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자는 간절히 바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네, 간절히 바라게 되면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또 그 행동이 다시 생각을 간절하게 만들면서 그 일을 이루는 원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 소망이 막연한 것이면 안 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거야겠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 당장 지금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하루 종일 그 일만 생각하다 보면 그게 잠재의식에 침투한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이제 이걸 운전에 익숙해지면은 이제 팔다리 움직임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이제 운전을 하듯이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원하는 일이 잠재의식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일을 계속 의식하지 않아도 어느샌가 뭐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그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다고 해요. 저자가 일반 디자인일 때 화학적 연구원으로 일을 했는데 우연한 계기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좀 종종 얻었다고 합니다. 또 창업을 한 뒤에도 우연히 만난 사람이 새로 추진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걸 알게 됐는데 이런 잠재의식이 없었다면은 그런 부분을 좀 놓쳐버렸을 거라고 말합니다. 저는 하던 일이 꿈에 나올 정도로 계속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아쉽게도 이런 잠재의식 덕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좀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무튼 저자의 표현으로는 마치 신의 계시처럼 아이디어가 팍 떠오르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원하는 일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계속 생각하시다 보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자는 신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쓰는 것 같아요. 부하 직원이 업무가 잘 안 돼서 엄청 괴로워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신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냐고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저자는 그 뜻을 숨겨서 얘기를 했고 또 그 직원이 그 숨은 뜻을 이해를 하고 열심히 해서 그 업무를 완수했다고 하는데 그 숨은 뜻이 이렇게 남은 게 기도밖에 없을 정도로 모든 힘을 쏟아내는가라는 의미라고 해요. 왜 굳이 이렇게 돌려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스님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고민과 방황을 겪게 되기 마련입니다. 저자도 이렇게 나는 왜 일을 하는 걸까? 나는 여기 머물러 있는데 쟤는 저 앞에 나가 있네. 이런 식으로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눈앞의 일만 보지 말고 큰 그림을 보라고 하는데 저자는 그래서는 안 되고 오히려 눈앞의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의 일에만 집중하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다 보면은 이런 고민이 어느새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나온 교세라가 이제 저자가 세운 기업인데요. 지금 전자부품 업계에서 상당히 큰 기업이라고 해요. 저자는 이렇게 큰 기업을 운영하면서 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살다 보면 언제나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또 계획이 틀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기업뿐만 아니라 인생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막연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좀 짧은 계획을 세우고 그 단기 계획에 충실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인데요. 고난도 행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너무 길어하지 말고 또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 고난에서 실패하는 원인을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식으로 그걸 기회로 다시 만들어야 하고 또 행운도 영원하지 않으니까 교만하지 않고 노력을 계속해서 그 성공을 유지해야 하고 또
그럴 때 오히려 이제 실수를 저지르기 쉬우니까 또 스스로를 경계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라는 말은 책에는 없는 말이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그거를 되게 잘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항상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저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책은 이제 대기업을 일구는 저자의 성공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꼰대처럼 보일 수 있는 말이 좀 많아요. 네, 뭐 주변 사람들한테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이제 들을 수 있는 말들이 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 적지 않고 걸러낸 말들도 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직접 읽어보시면서 이제 걸을 건 거르고 직접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